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경향신문입니다. 김은경, 미래가 짧은 분들 비유, 노인 비하 논란입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최근에 청년들과 좌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좌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야라고 강조하면서 언급한 발언이 노인 비하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어른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자신의 아들이 얘기를 했다. 합리적인 발언이지만이라고 또 뒷말이 또 덧붙였습니다. 지금 저희 나와 계신 패널분들 중에 가장 젊은 이동석 의원님.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얘기 어떻게 보세요? 노인 비하입니까? 전체적으로 문맥상을 평가하자면 그렇게 문제였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저게 저 자리에서 적절했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말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저분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면 결국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가 결국 안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앞으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정성을 기울이는 조심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패널분들 중에 가장 젊은 분 얘기 들어봤으니까 가장 연장자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부적절한 말이죠. 네, 미래가 짧은 사람들, 저는 개그 프로에 우차싸라고 있거든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 네네. 앞으로 노인들을 미차싸라고 그래야겠어요. 미래가 짧은 사람들. 네. 그건 너무 당 혁신위원장이면은 미래를 위해서 굵직굵직한 거 바꿀 거, 뿌리부터 바꿀 거, 이거를 개혁할 거 이런 아이템을 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노인 비하 발언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아들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네. 아들이 미래가 많이 남은 사람이 투표를 더 영향력을 더 인정해 줘야지 왜 노인들이 더 똑같이 1인 1표냐 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럴 때 아들이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청년들의 앞으로 정치 참여가 더 중요하다. 네. 왜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어리석은 자들한테 지배받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불리한 거 많은데 그거 하려면은 청년들이 정치도 좀 활발하게 참여하고 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노인들이 미차싸 미래가 짧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혁신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이죠. 저렇게 하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보면은 그 매품팔이 하는 거다. 매품팔이. 매품팔이. 조선시대에 양반이 죄 지으면은 그 돈 없는 사람이 그 종들이 가서 돈 받고 대신 맞아줬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데 화살이 자꾸 김은경 혁신위원장으로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혁신위원장이면 미래를 위해서 좀 바꿀 거, 큰 거, 아이템을 좀 바꿔야지 저렇게 말 설화를 일으키는 거는 그 뜻이야 아들하고 대화했다는데 뭐라고 네. 하겠어요. 하지만 네. 아주 부적절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위에서는 이번 이 논란 관련해서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좀 독려하는 차원이었었다. 그리고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전문을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저는 혁신위원회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 리더십에서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달라고 부탁받은 조직이라고 생각해. 당의 얼굴이죠. 네. 그러면 메시지 관리에서부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저러한 사례를 하나 들 때에도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죠. 그렇다면 노인의 비하의 어떤 여지가 분명히 해석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내려놓고 네. 저라면 좀 더 포지티브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우리가 대통령 선거 연령을 피선거 연령을 우리 18세까지 낮춰보자. 헌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오스트리아는 만 16세가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다. 우린 18세에 있으니까 16세로 낮춰보자. 이런 것들이 훨씬 포지티브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김은경 혁신위를 놓고 제가 아까 실패 국면을 가고 있다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앞서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이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서는 자기 개파 정치하지 말라. 그리고 당이 할 수 없는 헌법 개정의 내용이어야 할 기명투표 내용을 자꾸 언급하면 당이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메시지의 관리의 실패가 어찌 보면 지금의 혁신위의 실패의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당은 전면에 나서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얘기, 뭐 전문을 다 보면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말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앞서서 메시지로 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죠.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예.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에 무엇인가를 했던 경우가 달라요. 다른 세대하고. 근데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차이를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이 이 국회 안에도 있구나. 네, 초선 의원들과 이 만난 이후에 이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말이 잘 좀 안 통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친 학생들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또 비교를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동석 의원, 이게 자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논란에 이 메시지 관련 좀 휩싸이는데 이게 말이 가벼워서인 걸까요? 아니면 적이 많아서인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사전에 논의를 거치는 그런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 때 초선 의원들이 좀 다르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라는 그런 신분 자체는 수많은 그런 역경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정치인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대인 관계는 저는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에 있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은 앞으로 정제된 그런 언어의 그런 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정제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에 얘기 뭐 노인 비하 논란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앞선 논란이 있었는데 또 논란이 나온 점도 있고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남은 수명 비례해 투표권 김은경 발언 논란. 네, 미래 짧은 분들이 노인을 비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 요 지금 조선일보입니다. 야권의 역대 노인 비하 발언.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왜 자꾸 노인을 비하하느냐라는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때 2004년에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되고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후에 유시민 의원이 2004년에 50대 접어들면 네, 멍청해진다. 60대엔 이 잘 책임진 자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쭉쭉쭉 네 그리고 김은경 이 혁신위원장까지 해서 그 뒤에 뭐 김용민 후보, 조국 이 당시 교수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까지 이게 야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프레임이 지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인 거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딱 잘라가지고 앞뒤 끊어버리고 저렇게만 부각시키면 당연히 저렇게 보이죠. 그러나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저런 남은 수명 비례 투표권에서 끊지 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소개를 하면 그랬다면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 있었던 그 젊은이들이 노인 비하라고 느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로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계셨다면 네. 그 당사자들이 비하라고 느꼈겠느냐. 다른 발언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감안하면 점점점 다들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는데 정말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조선일보 하는 저런 식의 공격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우리 정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저게 정말 필요한 지금 신문의 역할일까? 이렇게 둘로 딱 나눠가지고 민주당은 항상 노인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노인들을 비하하고 하는 집단이다라는 식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프레임, 전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앞뒤를 맥락을 보고.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만 제3자가 보기에 그렇더라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정말 그렇게 느꼈는지를 한 번만 더 덧붙여 줬다면 불필요한 논란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메시지 발언 논란을 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궁극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드네요.